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첫 콜로 김포공항에 왔습니다. 오늘은 1시간 늦게 출근했고요. 어제도 영상 편집하느라 거의 10시쯤 기절하다시피 잠에 들어서 오늘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5시 정도에 일어나서 6시에 출발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고 있네요. 오늘은 그 초보 기사 입장에서 택시를 처음 시작할 때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는 김포공항 국내선이고요. 여기서 우선 화장실, 택시 대기장 가는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선 내려와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좌회전 타시고요. 그 다음에 1차선으로 들어가 주세요. 주차장이라고 바닥에 쓰여 있는데 1차선으로 들어가셔서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택시 대기장이 나와요. 이 앞에 바닥에 택시 전용이라고 써 있고요. 이 앞에 신호등 잘 보시고 빨간 불이면 정지하셨다가 지나가시면 되시고요. 여기 택시 전용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쭉 진행하셔서 2차선 타셔서 저 앞에 스낵바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 원래 운영을 했고요. 이 스낵바 앞에 정지하시면은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우선 가장 궁금한 점 좀 어떤 것을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는데 교남동 강북 삼성병원 잡혔네요. 로 이동해주세요. 아싸. 예약. 우선 돈이 되는지, 하루에 얼마 버는지, 월 수입, 잘 되는 날, 망하는 날 설명을 드리자면 하루에 1시간 평균 주간 기준으로 2만원에서 25,000원 정도 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만원이 평균, 25,000원이 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서울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10시간을 탄다면 실제로 10시간을 탄다면 20만원을 벌 수 있는데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산학금이라고, 예전에 산학금이라고 불리던 제도가 현재는 기준금이라고 불리는데요. 기준금이 아마 서울 기준으로 18만원에서 20만원, 21만원 이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뭐 회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고 조건에 따라 다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준금이 조금 더 높으면 월급이 조금 더 많습니다. 10만원, 20만원 뭐 이 정도로 더 많고요. 기준금이 낮으면 월급이 조금 낮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하루에 얼마나 탈 것인지를 예상을 하시고, 사실 예상이 안 되시죠? 보통 저는 출근해서 점심을 안 먹고, 점심은 간식으로 때우고 거의 풀로 10시간 탑니다. 중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기는 하는데, 뭐 주간반이라고 해도 뭐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니면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가 아마 그 교대자님이랑 교대하시는 시간이 되실 텐데요. 회사에 돌아가는 시간 거의 서울은 맥시멈 1시간 정도로 예상을 하고, 또 회사 돌아가서 청소해야 되는 차량을 청소하거나 하는 시간도 뭐 한 20분 정도 잡으시고, 가스도 넣고 해야죠, 돌아가기 전에. 그래서 저는 최대 10시간 근무를 해서 하루에 20만원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로 보시자면 월급이랑 기준금 해서,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지난달 제가 강북 삼성병원에 왔고요. 길이 막혀서 늦게 온 것도 있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손님께 너무 죄송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코로나였습니다. 근데 손님께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오셨나봐요. 괜찮다고 하시는데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내부 순환로에서 잘못했거든요. 빠져야 되는데 내비 표시가 약간 이상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다음이 있겠거니 하고 안 빠졌는데 그게 진짜 패착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음 콜 잡았고요. 1.3km 남았습니다. 진짜 제 정신이 혼미하네요 지금. 다음 손님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주세요. 결제되었습니다. 영수증 출력을 원하시면 영수증 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동 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서울역 서부 쪽에 왔습니다. 서울역 서부에서 여기 마포 가는 길이고요. 콜 바로 잡았습니다. 지금 9시 54분인데 제가 내부 순환에서 길을 못 빠졌잖아요. 매출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심지어 길이 막혀서 한 20분 이상을 되돌아간 것 같아요. 정말 홍은 사거리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서 지금 심지어 9시 55분 10시인데 67,700원입니다. 4시간 했고요. 김포항 가서 처음 매출이 좋았는데 망했습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있나요. 천천히 하면서 보고 최대한 해봐야죠. 시청에 왔습니다. 영수증 출력을 원하시면 영수증 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와, 13,000원. 시급 13,000원. 아, 머리가 어질어질하네요. 카카오티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시동 가봅시다. 이동해 주세요. 바로 앞에 콜이네요. 좋습니다. 명동? 아, 명동이구나. 엄청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렇지만 이동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지치지 않고 지치고 있어요.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삼성동에 왔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10시 54분 11시 94,600원 11시 5시간 94,000원. 매출이 조금 회복된 것 같습니다.
없죠. 오래 걸리지 않게 삼성동까지 와서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원하시면 영수증 출력만 오늘 길이 진짜 너무 막히네요. 금요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거 알고 있지만 길이 막히니까 힘듭니다. 길 막히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강남을 떠나겠습니다. 택시도 너무 많고 사람도 많고 강남을 떠나서 카카오티 자동 결제 강남 못 떠났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강남 못 떠났습니다. 다시 강남으로 가게 됐는데 1.6km 6분 괜찮아요. 한 바퀴 돌아가요.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면 승차장에서 승차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저 앞이 막히는데 여기도 막히지만 여기 아래도 막히는데 어쩔 수 없죠. 길을 몰라도 택시기사가 괜찮을까 하는 고민. 요즘엔 내비가 있잖아요. 카카오는 특히 내비가 잘 알려주고요. 우버를 사용하실 때 같은 경우는 그 기본 내비 말고 개인 내 설정인가 계정 설정 가시면 앱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 취향에 맞는 거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티맵이랑 네이버 지도 둘 다 써봤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일단 우버가 실행되고 나서 자동으로 실행되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속도가 그 손님이 타시고 나서 그 어플 켜는 속도가 체감이 카카오보다 느리니까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라는 점이 있고요. 깜빡이 켜고 들어가야지. 길을 잘못 드신 경우에는 손님께 말씀드리고 뭐 미터기에서 금액을 빼주시든지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은 거리를 3.2km 남았으면은 돌아가는 거리를 보시고 여기서 지금 3.2km 남았으니까 이거 빼서 이렇게 계산하겠다고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잘못 든 길을 다시 돌아가셔서 지금 미터기 멈췄으니까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미터기 켜겠다고 말씀하시거나 뭐 그거나 아니면 보통 얼마 정도 나왔는지 뭐 그 정도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 심지어 내부순환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지금 말하느라 뒤에서 좌측 깜빡이 켜고 계셨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콜 받으면은 한 골목 지금 당장 내가 3차선에 있는데 1차선으로 유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P턴을 하시든지 뭐 그 다음 신호에서 유턴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기다릴 손님은 다 기다려주고 취소할 손님은 다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유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GPT도 길은 3개월이면 익숙해진다고 하는데 네, 3개월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게 맞고요. 큰 다리들 있잖아요. 마포대교, 한강대교, 올림픽대교 뭐 이런 것도 그 정도 되면은
뭐 3차선에 타야 되겠다, 4차선에 타야겠다, 이런 게 이렇게 머리로 외워집니다. 굳이 따로 외우지 않아도. 그게 조금 불안하시면은 따로 뭐 퇴근하시고 나셔서 지도 보시면서 어느 길에서 뭐 강변북로로 빠질 수 있는지, 올림픽대로로 빠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는 안 합니다. 그냥 택시 선배님들 유튜브 찾아보면서 마인드나 태도 이런 거를 배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네이버 지도인가 카카오인가를 쓰다가 한남대교에서 압구정로 들어가는 거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냥 바로 그 경부고속도로를 탔거든요. 근데 다행히 손님이 없었어요. 뭐 만약에 잘못 드셨으면은 우선 사과하고 뭐 그러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너무 바쁘신 손님 같은 경우는 이게 어쩔 수 없죠. 내 평점이 1점 되더라도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보통 그냥 자의적 판단 말고 무조건 내비 따라가시면 됩니다. 처음 승객 타시면 내비대로 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가면은 뭐 손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뭐 이 길로 가주세요, 저 길로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제가 폰을 2개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폰은 카카오를 보고 이 폰으로 뭐 동호대교로 가주세요, 군자교로 빠지지 마시고, 막 이렇게 말씀을 손님께서 해주시면 이걸로 동호대교 검색하고 갑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검색하고 가는데 폰 하나만 쓰셔도 돼요. 네, 폰 하나만 쓰셔도 되고, 이거는 제가 이 음악용이랑 우버용 핸드폰을 따로 쓰고, 뭐 원래도 핸드폰이 2개가 있어서 그냥 쓰는 거라서 그거는 크게 핸드폰이 뭐 1개냐 2개냐는 크게 중요치는 않고요. 그리고 진상이 얼마나 많을지. 저는 주간반이잖아요. 야간반이 아니라서 주간반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술 취한 손님들 새벽에 가끔 타세요. 제가 오전 5시인데 6시, 7시 이때도 타시더라고요. 뭐 압구정이나 아니면 이태원 이쪽을 가면.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오버히트를 한 경험은 없고요. 대신 오버히트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뭐 검정색 비닐봉지라든지, 아니면 저는 지퍼백을 차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길에서 길손님 태우지 않으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욕설하시는 손님은 한 번 들어봤는데 그냥 이 손님 빨리 내려드리고 그냥 있겠다, 이런 마인드로 대꾸하지 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날 기분이 좀, 본인 친구한테 욕설을 하는 건데 이게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회사 다니면서도 사실 스트레스 받잖아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체력 같은 경우는 확실히 택시기사를 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근무 시간이 우선 많잖아요. 10시간에서 혹은 그 이상을 12시간 뭐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 보면은 체력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몸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운동 꼭 하시고요.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많이 걸리세요. 그런 거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운전하면서 졸릴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차에 졸음껌이랑 초콜릿, 뭐 간식류 이런 것들 구비해 놓고 졸릴 때 먹는 편입니다. 아침에 그냥 디폴트로 커피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아침에 그냥 목마르면 커피 우선 마십니다. 카페인 보충해서 잠 안 자려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귀에 골전도 이어폰 사용해서 라디오 들으면서 운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운전 시간은 본인이 하시다 보면은 느껴지세요. 아, 너무 힘들다 이러면 줄이시고 뭐 적당히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도착했으니까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네, 여기 신논현역으로 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시 운전을 하면서 손님을 상대하는 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셔도 되는 문제라서 조금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회사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콜 수행 완료했습니다. 1600포인트. 오랜만에 포인트콜 뜨네요. 지금 12시 25분인데 큰 길 나가면 또 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나가서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죠. 아이고, 매출이 근데 다시 떨어지네. 어쩔 수 없죠 뭐. 논현역 도착했습니다. 영수증 출력을 원하시면 영수증 출력 단지를 눌러주세요. 지금 논현역 인근인데요. 뒤에 차가 안 오니까 옆으로 가서 어디로든 갈 수 있게 2차선에 서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대기해 봐야죠. 콜 기다리면서. 강남역이랑 양재역 사이고요. 콜 바로 받았습니다. 껴야 되는데. 택시 정류장이구나. 테헤란로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겠네요. 장거리나 하나 받으면 좋겠다. 근데 매출에는 단거리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제 욕심이죠. 제 욕심. 영수증 출력을 원하시면 영수증 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떻게 가야 되냐. 우회전해서 갈게요. 우회전해서 유턴. 종로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강남 같은 경우는 택시를 타는 손님도 많아요. 강남이 잘 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보다 택시를 타는 손님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신 뭐 산학금이라든지 월급 같은 경우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다른 지방은 어떤지 모르니까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종로 도착했습니다. 결제되었습니다. 영수증 출력을 원하시면 영수증 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야 다시 여의도 갑니다. 570m 1km. 오케이. 손님 만나러 갑니다. 영수증 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회의사당에 왔습니다. 남곡로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남곡로 갑니다. 난곡동에 왔습니다. 아, 골목이 좁아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후진 한번 해야겠네. 좁습니다. 큰 길 나가면 또 콜이 있겠죠. 평소 같으면 퇴근해야 될 시간인데 한 시간 늦게 출근해서 1시간 늦게 퇴근해 볼까 합니다. 근데 콜이 늦게 잡히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콜이 먼 데서 잡히면 어쩔 수 없고요. 우선은 회사 방향으로 차머리는 돌려봐야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금요일인 걸 깜빡했습니다. 큰일 났네. 1시간 걸리네요. 또 엄청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내비 보면서 이건 지금 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네. 네,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 콜 더 태워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약을 좀 하자면 오늘은 총 175.7km 주행했고요. 그 다음에 9시간 반 정도 일했습니다. 수익은 195,000원이고요. 이게 사실 일한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차이인데 수익금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래도 오전 5시가 손님이 많이 없긴 하지만 길이 안 막히고, 그리고 또 이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회사 근처에는 이미 오전 5시에는 자고 있을 시간이니까 많이들 이게 손님들이 많이 안 타시는데, 오늘 좀 막히는 도로를 많이 다녔고, 또 오전 6시에 출근하면은 출근길이라서 길이 많이 막히거든요. 그 영향도 오늘 매출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길을 잘못 들어서 30분 거의 20분 이상을 허비했었던 게, 그러면은 9시간 근무에 195,000원 뭐 이 정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랬던 요인들이 오늘의 매출이 이어진 결과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차가 더 많았던 것도 분명 작용을 했을 거고요. 사실 뭐 이웃 되려면 많죠. 그저 웃습니다. 오늘 기억에 남는 손님은 진짜로 길을 잘못 들어서 20분 정도를 돌아가시는데도 다행히 일찍 나오신 건지 뭐 어떤 건지, 뭐 문병을 하러 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손님이 정말 감사했고 죄송했고, 네, 그렇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손님 같아요.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고, 거기가 홍은 사거리였는데 이렇게 간판이 아니라 표지판을 보니까 400m인가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서 400m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여기가 아닌가 하고 차선을 맨 끝차선 탔다가 급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나자마자 정릉 터널을 가기 시작하는데 식은땀이 등에서 쫙 나면서 아 정말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3km 남았던 게 13km 찍히고 막 이러는데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오늘 매출은 뭐 제가 늦잠 잔 결과니까 겸허히 들려야죠.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냐? 발음이 꼬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하루 종일 택시를 하면서 손님이랑 말할 일 자체가 없다 보니까 말이 자꾸 발음이 헛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도 잘 안 나와요. 오늘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구나. 미쳤다리. 근데 왜 이렇게 차가 많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고 났구만. 아반떼가 찌그러졌네요. 아반떼 MD가. 박은 차는 뭐냐? 모르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택시 기사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 회사에는 기준금을 제외하고는 크게 터치받을 일이 없다 보니까 이 택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응대하시면은 저절로 뭐 유연성도 생기고 그러실 거예요. 제가 뭐 개인 택시를 모는 기사는 아니지만 법인 택시도 그러니까 차량 관리나 이런 것들은 뭐 회사가 해주고 월급을 받지만 이 차에서 생기는 일들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뭐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초보 택시 기사가 고민되는 점, 걱정되는 점을 조금 풀어봤고요. 네, 댓글로 어느 분께서 조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잘 편집해서 올려야 될 텐데 이게 운행하다가 말하다가 말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이 잘 편집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